저는 30살 전문직 여성입니다. 저는 요즘 결혼을 약속한 남친도 있고 순탄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상에서 두 번 다신 보기 싫었던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20살 초반에 만났던 흑역사 구 남친이 있어요. 저와 헤어진 후 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항상 가루가 되도록 까였던 구 남친은 매번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허언증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구 남친이 왜 허언증 환자로 불렸냐면요. 저한테 숨쉬듯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자기를 대단한 사람처럼 포장해냈기 때문이었죠. 얘기하자면 엄청 많아요. 당시 구 남친은 자기 본가는 2층 집이며 지금 사는 자취방은 친구네 건물의 펜트하우스래요. 자기가 어릴 때 얘네 집에 뭘 잘해준 게 있었다며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 펜트하우스를 친구가 무상으로 빌려줬다나 봐요. 그리고 자기 차는 외제차고 이것도 지 친구가 외국 이민 가면서 자기한테 싼 값에 넘겼다고요? 왜 이 인간 주변에는 돈 많은 친구들이 득실거렸는지. 정작 자기는 돈도 없어서 21살이었던 제 체크카드 빌려가 지네 회사 직원들한테 베스킨라빈스 쏜다고 가져간 적도 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회사 직원들이 아니라 혹시 딴 여자 만나고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 그 남자랑 제 인생 20대 초반에 2년이나 사귀면서 그 남자 차는커녕 그 남자가 운전하는 차도 타 본 적 없고요. 서울에서 숱하게 데이트를 해도 모텔만 전전했어요. 강남, 홍대 이런 번화가에서만 데이트했었는데 남자라면 솔직히 자기 혼자 지내는 공간이 강남역 오피스텔 펜트하우스라면 데려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말 강남역 모텔은 뻔질나게 다녔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순진해서 그 남자가 하는 말은 다 믿었었어요. 그 펜트하우스는 앞집이 친구 부부가 사는 집이라서 데리고 가기가 눈치가 보인다. 차는 운전하는 게 피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 면허도 없었고 차 있는 남친도 사귀어 본 적 없던 저는 그 남친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었어요. 물질적으로 큼직한 거짓말은 이 정도고요. 또 자기 직업에 대한 거짓말도 있네요. 자기는 회사 다니고 있지만 자기 사업체가 또 따로 있대요. 일본에 회사를 차렸고 일본에 본사가 있다나? 그런데 구글링해도 회사가 안 나와요. 진짜 웃겼던 건 길거리에 일본어로 된 간판이 많잖아요. 이자카야 같은 곳들. 일본에 회사도 차리고 자기 동생 일본어도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가타카나도 아니고 히라가나조차 못 읽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의심조차 못했지만 점점 그 구남친의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약간 집착하고 이상한 구석도 있어서 헤어짐을 계획하고 있던 차이나 그 남친과 다퉜고 잘됐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 남친이 거짓말한 것도 온통 다 의심스러웠고요. 친한 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이런 일 때문에 남친과 헤어지고 싶다고. 그랬더니 친한 언니가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 저는 친한 언니가 일러준 대로 했어요. 그 남친에게 나 오빠 더 이상 못 믿겠다. 오빠는 집도 있고 차도 있다면서 1년 넘게 날 만나면서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조차 못 갖게 하는 오빠를 계속 만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날 못 믿으면 나도 너랑 계속 만날 이유가 없다. 나도 남자친구 의심하고 못 믿는 너랑 안 만난다. 헤어지자.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이 다 털려서 그랬는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진짜 그런 거라면 미안한데 나는 그래도 진짜 오빠가 맞다는 증거를 보고 싶다고 자동차 등록증이랑 사업자 등록증 같은 서류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씩씩거리면서 알았다고. 너 내가 다 보여주면 어떡할래? 기다리라고 그러길래 오빠 말이 맞다고 치고 미안하다고 할게. 이랬죠. 그 남친은 자리가 보여줄 테니 그 다음에 네가 다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뭘 책임지라고 하는 건지. 어쨌든 저는 그 남친과 더 이상 사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보여주면 보여주는 거고 말면 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솔직히 못 보여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헤어지자고 하기 전에 제가 그 남친 이메일을 몰래 봤었거든요. 거기에는 참 놀라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랑 사귀고 있는 동안에 참 많은 여자들이랑 연락하고 있었어요.
있었더라고요. 거래처 여자 대리한테도 업무적인 메일을 보내면서 맨 아래쪽에는 나중에 와인을 한잔 하자는 둥, 좋은 데를 알고 있으니 따로 어디서 만나자는 둥, 완전 찍접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여자분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실례인 건 알지만 제 남친이 이런 연락을 한 걸 봤다. 그랬더니 제 구남친 혼자서 저러는 거라고, 자긴 아무런 생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남친에 대한 믿음이 다 깨져서 남친의 신분증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2층인지 3층인지 호화 주택이라던 남친네 부모님 집은 완전 쓰러져가는 다세대 주택이었네요. 심지어 지하방이었어요. 반지하. 그래서 저는 남친이 저를 모조리 속였다는 걸 깨달았고, 남친에게 아무리 증거를 내놓으라고 해도 남친은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을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역시 큰소리 뻥뻥 치던 구 남친은 아무런 서류도 보여주지 않고 두어 시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사이에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면서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 우리 다시 화해하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친에게 그런 서류 못 보여주면 난 오빠 다시 못 만날 것 같다고 하고 헤어지자고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쌍욕 문자를 보냈네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며, 너 진짜 길 가다가 눈에 띄지 말라는 둥, 내가 마지막에 네 싸대기라도 한 대 쳤어야 하는 건데, 이런 폭력적인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저희 집도 알고 있는 남친이 이상한 짓을 할까봐 무서워서 문자를 씹고 잊어버리고 했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흘러 저는 번듯한 대학도 졸업하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직업도 갖고 명예도 얻는 동안 온갖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서 사람에 대한 비위도 강해졌죠. 허접한 남자애들은 웬만하면 무섭지도 않고 그냥 우습기만 해요. 그리고 이제 저랑 사회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과는 마주치지 않는 생활 반경에서 지내고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회사에 새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세상에, 제 10년 전 그 쓰레기 구남친인 거예요. 그 자리가 정규직 신입사원은 아니고 그냥 일용직 같은 계약 직원이에요. 나이도 학력도 상관없는 그런 자리요. 그런데 하필 왜 제 앞에 나타난 건지 구 남친도 절 보자마자 얼어붙더군요. 그런데 구 남친은 제가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만만했었나 봐요. 저는 모른 척 그냥 지내려고 했어요. 어차피 몇 개월 후에 그만둘 사람이니까요. 근데도 계속 저랑 단둘이 있는 타이밍을 노리더라고요. 저는 더러워서 피했지만 구남친에겐 제가 아직도 21살 순진무구한 여자애로 보였는지 제가 자기를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알았나 봐요. 탕비실에서 우연히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구남친이 탕비실 문을 잠그더니 희죽희죽 웃더라고요. 10년 동안 잘 지냈냐며, 이렇게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며, 반갑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는 저 못 잊어서 결혼도 못했는데 뭐 다시 잘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그냥 문 열고 나왔네요. 제가 회사의 다른 남자 직원이랑 친하게 보였는지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해서 저보고 많이 컸다고 하대요. 그래서 팀장님이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상한 얘기 퍼뜨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절 가리키며 제 첫사랑이 저예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첫사랑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좋다며 다시 저랑 잘해볼 계획이라고 하는데 회식 분위기는 다 얼어붙고 망했죠. 진짜 죽여버릴까 하다가 동료들이 말려서 겨우 참았어요. 다음날 술 깨서 출근했길래 팀장님이 구남친에게 박사원은 술버릇이 좀 안 좋나봐, 자중해야겠어 라고 하니 저를 죽일 듯이 찌려보더라고요. 결국 제가 폭발했던 건 다른 팀에까지 제 남친 행세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다른 팀 친한 동료가 카톡으로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저한테 남자친구가 그 사람이냐면서, 극적으로 만났다며 운명인 것 같아 결혼한다면서 그런 말을 떠벌리고 다녔다니요. 회사 사람들은 심지어 제 입김으로 구남친이 이 회사의 낙하산으로 입사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 남친 못 잊어서 회사에 꽂아준다고 꼬드기고 전 남친 입사시킨 몰상식한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당장 그 인간 자리로 갔죠. 그리고 벙찐 표정으로 쳐다보는 구남친 대가리를 한 대 빡 내리쳤네요. 구남친이 다혈질이라 벌떡 일어나 뭐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저는 뭐 이 미친 새끼야 뭘 꼬라봐,
네가 뭘 잘했다고 날 꼬라봐 하고 욕을 했고 처음 보는 제 모습에 구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계속 퍼부었죠. 야, 네가 뭐 강남역 펜트하우스에 무슨 미니 쿠퍼를 보라. 쥐뿔도 가진 거 없는 주제에 집 망상을 나한테 구라치고 못 믿는다고 지랄하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패버린다고 겁주고 너 같은 쓰레기 아직도 내가 무서워할 것 같냐? 너 이제 현실 직시 좀 해. 내가 아직도 네 눈에 21살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으로 보이니? 나 지금 그때 네 나이보다 많이 먹었고 너보다 상사야. 똑바로 처신해. 나이도 많은데 잘리고 싶냐? 이 6개월짜리 알바 같은 계약직 자리도 겨우 들어온 주제에 눈은 좀 깔고 뭘 불아리긴. 아, 너 이력서 보니까 아직도 거기 반지하 살더라. 외제차 좀 팔아서 가족들 좋은 데로 이사시키지. 모자랐니? 좀 보태줄까? 그럼 주제 넘게 나대지 말고 말단 직원답게 밑바닥이나 기어. 정말 속사포 랩처럼 쉬지 않고 우다다다 내뱉었네요. 아마도 10년 동안 품고 있던 제 분노였었나 봐요. 그렇게 전 직원 앞에서 개망신 당하고 저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저는 사실 걔한테 잘하면 한 대 맞을 수도 있겠다. 맞으면 깽값 버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지랄 발광을 했는데 오히려 걔 쫄아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저 몰래 사직서 내고 나갔다네요. 사실 그 새끼가 저한테 앙심 품고 해코지할까봐 2달 동안 사설 경호까지 붙였는데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네요. 그래도 몸조심은 하려고요. 10년 전에 나이 많은 허언증 남친한테 속고 욕 문자까지 받고 아무런 복수도 못했었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복수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예요. 요즘은 코로나라고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남편만 혼자 직장을 출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것은 남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와 남편은 직장 동료의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인사드릴 때였어요. 그때 첫 인사라서 막 긴장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마음에 든다며 참하고 몸이 좋고 하며 유난히 신체적인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르신들의 칭찬인가 싶은데 점점 도를 넘는 것 같더니 결국은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그만 좀 하라고 말하면서 시아버지가 그냥 마음에 든다고 괜찮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뒤부터인가 결혼하기 전에 잠시 시댁에 몇 번 방문해서 집안일을 도운 적이 있는데 저와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딱히 문제가 없는데 저 혼자 있을 때에는 시아버지가 그때마다 노려서 잘하고 있냐고 칭찬을 하면서 몸을 만지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면서 싫다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꼭 남편은 어디 심부름 가 있고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당했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하지 말라고 시아버지한테 그래도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두 손으로 엉덩이를 잡는 행동도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조만간 거리까지 갈까봐 두려워서 한동안 시댁에 방문을 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만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한테 미안하다며 어떻게든 시아버지로부터 보호를 해줄 테니까 안심하라고 하시면서 혹여나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시댁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댁에 안 가도 시아버지 집착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며 안부를 묻는답시고 여자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한테 요즘 그
생땡이 뭔지 그거 잘 못하면 몸에 이상이 생긴 거라고 하는데 혹시나 도움을 주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주렴. 그 뒤로도 요즘 거리가 많이 작아졌다며 마사지를 받으라니 이걸 먹으면 그곳에서 좋다느니 하며 그러니 어느새 시댁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저는 그나마 시어머니가 약속한 추석과 설날에는 내려오라는 것도 못하겠다며 시어머니께 말씀드렸고 그걸 들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다시는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니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이와 같은 걸 보고서는 늘 시아버지와 싸웠어요. 제발 아내에게 이상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남편은 항상 저를 살피며 시아버지가 다가오는 걸 막고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시아버지는 그걸 알고는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심부름을 시키며 남편이 빈틈을 노렸어요. 네, 아까 제가 시아버지한테 당할 때가 남편이 심부름을 할 때잖아요. 네, 그게 시아버지가 꾸민 짓이었고 나중에 그걸 알아서 남편한테 엉엉 울며 사정을 하니까 남편이 시아버지의 부탁을 거절을 하니까 시아버지는 그 뒤로 다른 사람을 통해 남편을 심부름을 시키는 지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일주일 동안 가게 되었고 시어머니한테 시댁에 당분간 못 내려간다고 해서 시어머니께서 알겠다며 몸조심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저 혼자 있자니 너무 무섭고 그래서 집에 있는 남동생을 불러서 당분간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동생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 늦게 퇴근해서 일찍 자게 되었어요. 그날 너무 피곤해서 몰랐는데 누군가가 방 불을 켜더라고요. 저는 남동생인 줄 알았어요. 또 저 녀석이 개념도 없이 내가 자는지 확인하는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 뒤로 일어나자 동생은 방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방에 자는 동생한테 다가가서 왜 방에 불을 켜냐고 저번에도 그래서 혼났는데 또 그러냐고 하니까 동생이 나 술 취해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야.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고 설마 하며 여기저기 방을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훔치질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신발장을 뒤지는데 나 이거 못 보던 신발인데 동생의 말에 저는 뭐지 하며 봤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신발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신발인가 하고 넘어갔어요. 남동생이 산지 얼마 안 돼서 착각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혹시 영감에 대해서 소식 들은 게 있니?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느 날 시아버지가 어디 친구 만나러 멀리 간다고 해서 갔는데 며칠 동안 전화를 하더니 한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지 하면서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하며 집 여기저기 살피다가 문득 들었던 게 침대 밑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남동생하고 있으면 된다고 해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 청소를 게을리했거든요. 제가 평소에 집안일을 해도 대충 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남편한테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널널하게 집안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침대 밑을 청소하지 않았었어요. 순간 설마 하고 남동생한테 말해서 침대 밑을 살펴보자고 했고 거기서 시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동생은 시아버지가 왜 있냐고 말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잠시 깨어나 보니 침대 위였고 남편과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어요. 저보고 괜찮냐고 말을 하면서 그동안 일들을 말했는데 결국 시아버지한테 고소를 하게 되었고 주거 침입죄로 입건이 되었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누군가가 방에 들어왔을 때 불이 켜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시아버지였고 침대 밑에 숨으면서 제 몸을 만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짓을 했다는 거에 너무 놀라서 혹시나 해서 임신이 되었는지 하며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임신이 안 되었고 몸 만지는 거 말고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 한동안 밥을 먹지도 회사에 가지도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한동안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시아버지를 응징을 하겠다며 소송을 길게 끌었고 결국은 시아버지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이미 이혼을 한 지 오래이고 아무도 시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혼자서 무엇을 일하고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다들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전 굴하지 않으면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계속해서 했고 결국은 이렇게 배상금을 받으며 참 교육을 했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일하다가 코로나로 지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시아버지 때문에 생긴 아픔과 상처는 거의 다 나았고 평소처럼 밝게 살면서 남편과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그 뒤로 정시로 퇴근해서 저한테 전보다 더 잘해주고 그랬어요. 그 뒤로 인생이 잘 풀려서 지금 그 일을 말하면 그냥저냥 넘겨버리지만 가끔 꿈에 나와서 무서움을 떨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면서 고민이 되다가 올렸는데 여러분들도 조심을 하시고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당황하지 말으시고 대처하시면 그때는 힘들고 무서워도 나중에는 편안해지니까 다들 용기 내시라고 말을 하며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딸을 낳고 산후조리원 끝나고 집에 와서 애기 보며 몸조리하고 있어요. 시댁 친정할 것 없이 저희 애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저한테도 수고했다며 시댁에서는 용돈도 많이 주셨고요. 아기도 자주 보러 오셨어요. 저는 아기 때문에 출산 휴가 이어서 육아 휴직 중이었고 집에서 혼자 아이 보고 지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집안일 힘드니까 도와주신다고 종종 와 계셨고요. 그날도 시부모님이 제가 좋아하는 식당 불고기 포장해 오셔서 아기 보면서 밥 먹고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벨을 누르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제가 아기 있는 집이니까 벨 누르지 말아달라고 써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배달 음식도 웬만하면 안 시켜 먹고 택배 같은 건 보통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라고만 시켜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도 벨 안 누르시고요. 한참 동안을 벨 누른 사람이 없었는데 어떤 배려 없는 사람인가 싶어서 한마디 하려고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런데 웬 외국인 여자가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뭐지? 집을 잘못 찾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약간 까맣고 눈 크고 체구가 작은 동남아 쪽 여자처럼 보였네요. 누구세요? 했는데 저를 빤히 보기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누가 왔니? 하고 나오는데 왠지 그 여자 보고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외국인 여자가 찾아왔는데 집을 잘못 알았나 본데요? 하고 말하는데 시어머니가 재빨리 달려 나오시며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말도 없이 문을 닫아버리시면 어떡해요? 했더니 저한테 조심성 없다고 오히려 뭐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아무한테나 문을 벌컥 열어주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저는 그 여자 눈빛이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악한 짓 하려고 찾아온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내 아기가 깨서 울길래 저는 자연스레 그 여자는 잊고 아기 돌보기 시작했고, 시부모님은 갑자기 가보겠다고 하시면서 과일 다 드시지도 않고 허겁지겁 짐 챙겨서 나가셨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날 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시부모님이 와서 같이 저녁 먹고, 아, 그런데 아까 이상한 외국인 여자가 찾아왔었다? 필리핀? 뭐 이런 나라 사람 같던데 여기 무슨 일로 왔을까? 했더니 남편은 놀라지도 않고 왜 그런 사람한테 함부로 문을 열어줘, 조심성 없이,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내가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잊어버렸네요. 며칠 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기 유모차에 태워서 산책 겸 밖에 나가서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남아 여자분이 또 보이는 거예요. 전 바보같이 정말 이 동네 사는 사람인가 보다. 그땐 집을 착각해서 잘못 찾아왔었나 보네. 희한하다. 이 한적한 동네에 외국인, 그것도 동남아 여자가 살고 있네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그냥 가볍게 웃으며 목 인사를 하고 지나치려 했어요. 그래도 안면은 있는 사이고 동네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제 팔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 여자 팔을 확 뿌리쳤네요. 뭐냐고 하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제 남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 남편 이름 석자는 똑부러지게 발음하더라고요. 전 너무 놀랬어요. 도대체 이 국적도 다른 여자가 남의 남편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지? 남편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왔던 건가? 왜 내 남편을 알고 있지? 별별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때 마침 일찍 퇴근하던 남편이 달려와 그 여자를 저에게서 떼어 놓았어요. 그리고 영어로 막 뭐라 하는데 잘은 이해 못했지만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남편 이름을 알았겠지만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버티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 여자 뭐냐고. 남편이 죄 지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고, 동남아 그 여자는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고, 머릿속으로 안 좋은 상상이 떠나질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지금 상황이 저에게 엄청난 불행이라는 걸 감지했었나 봐요. 저는 집에 먼저 가 있겠다고 한 뒤 아기 데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한참 있다가 남편이 혼자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얼마 안 있어 시부모님도 함께 들어오셨어요. 시부모님은 왜 부른 거지? 하는 순간 시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아가야 미안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도 저랑 결혼한 다음에 알았다고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네요. 그 여자는 남편이 몇 년 전에 필리핀으로 출장 갔을 때 만났던 여자라고. 저는 만났던 여잔데 왜 지금 내 앞에 나타나냐고, 끝난 사이 아니냐고, 끝냈는데 왜 다른 나라까지 와서 내 눈에 띄는 거냐고 물었어요. 어머님은 뭘 알고 계시는 거냐고요. 남편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에서는 둘이 동거까지 했었는데 출장이 끝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 여자랑은 자연스럽게 끝이 난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잊고 살다가 저를 만나 결혼했는데 제가 임신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여자에게서 메일이 왔대요. 메일에는 남편이랑 똑 닮은 남자아이의 사진이 들어있었고, 필리핀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던 거예요. 이제는 혼자 못 키우겠다고, 잘 사는 나라인 한국에서 아파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고 연락달라는 메일을 보낸 거였어요. 남편은 아들을 바랬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 아이는 한 명만 낳겠다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자기가 아들 데려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언제 말할지 눈치 보다가 결국 못 참은 그 여자가 한국까지 애 데리고 온 거고요. 저를 맞닥뜨린 거였네요. 정말 이게 말이 되나요?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딸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던 제게 남편의 사생아라뇨. 그것도 필리핀 여자와 낳은. 솔직히 좋게 안 보이죠. 한국에서 사귄 전 여친 아이도 아니고 필리핀에서 만났던 여자, 그리고 숨겨졌던 아이. 요즘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 만한 이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안 바란다. 오직 자기 아들만 내가 키워주길 바라고, 아들만 우리 호적에 올리면 그 여자는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지 인생 살 거다. 그럼 저더러 제가 낳지도 않은 다른 나라 아이 키우라는 소리잖아요. 미쳤냐고, 난 못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아가야 너 어차피 애 더 낳을 생각 없잖니. 아들 하나 있으면 나중에 얼마나 듬직하겠니? 이러시네요. 딸 하나 배 아파 낳는 게 힘든데 거의 다 큰 아들 배 안 아프고 생겼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저더러 좋게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예전을 다시 돌이켜보니 이미 시댁도 다 한 통속이었던 거예요. 저더러 예쁜 딸 낳았으니 이제 아들만 있으면 참 좋겠다면서 방금 죽을 고비 넘기면서 애 낳은 저한테 아이 부담을 더 주시는 건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보니 그 남자의 이야기 하는 것 같은 거 있죠. 참 이래서 시댁은 믿을 수가 없나 봐요. 저 아무리 예쁘다 하시면서 이러나 저러나 해도 자기 아들, 자기 친손자 편이었네요. 저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어딨냐면서 언제부터 알고 있던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저 임신한 지 얼마 안 돼서 알았고 그 후에 시부모님도 알게 되신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이제 이야기하는 거냐고 알았을 때 이야기했어야지 했더니 그러면 제가 뱃속 아기 지우고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서웠답니다. 시댁에서도 지금은 임신 초기니까 충격받으면 애 잘못될 수도 있으니 임신 중기 접어들고 이야기하라고 뱃속에 아이 품고 남의 애 매정하게 버리지 못할 거라면서 최대한 저 출산하고 말하라고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 낳고 나면 쉽게 이혼 못할 테니 어쩔 수 없이 그 필리핀 아들 품고 살 거라고 계획하고 이렇게 말한 거였죠. 정말 그때의 배신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딸 같다며 엄마처럼 대하라던 시어머니도 평생 죽을 때까지 저만 바라보며 충성하겠다던 남편의 약속도 아들한텐 무덤덤해도 며느리한텐 한없이 다정하셨던 시아버지까지 크나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저는 제 품에서 잠든 아이를 안고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 인생이 도둑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 꿇은 남편을 힘없는 주먹으로 퍽퍽 치는 것밖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네요. 친정 부모님은 이 이야기 아시고는 바로 집에 오셔서 저랑 제 딸 데리고 친정으로 같이 왔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희 아빠한테 뺨을 한 5대는 얻어 맞았고요. 남편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지금은 친정에서 생각 정리 중인데 아무래도 남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랑 시댁에서 보내오는 구구절절한 카톡들 일단 다 모아놓고 이혼 소송을 하든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하든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친한 친구분께서 변호사셔서 많은 도움 받고 있는데 저희 딸 20살 될 때까지 양육비랑 저한테 위자료 다 받게 해주신답니다. 그럼 제 남편은 꿈에 그리던 지 닮은 아들 데리고 올 수 있겠죠. 그 가엾은 필리핀 여자도 데리고 살던지 뭐 이제는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요. 지금도 시댁이랑 남편은 매일같이 친정에 찾아와 무릎 꿇고 빌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지옥 같은데 제 품에서 잠든 천사 같은 제 딸을 보고 나니 결심이 더 굳어지네요. 이렇게 예쁜 제 딸한테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더 이로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랑 든든한 친정 부모님이랑 함께 제 아이 아빠 없어도 부족함 없이 키워보려고 해요. 아빠 없이도 잘 키울 수 있겠죠. 저랑 제 딸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이를 낳아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는 워킹맘이에요. 아이 이유식 먹일 때쯤 되어서 저는 다니던 회사에 복직 신청해서 지금은 회사 일에 다시 적응하면서 맞벌이로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저도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맞벌이 하면서 아이를 키우냐면요. 저희 친정엄마의 희생이 있었네요. 친정엄마가 평일에는 저희 부부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세요. 그리고 주말엔 아버지 사시는 집에 가셨다가 다시 일요일 저녁에 오시고요. 노년에 금슬 좋은 저희 친정 부모님 주말 부부로 지내게 만들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은 들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아이 봐주시는 대가로 용돈 한 달에 200씩 드려요. 물론 200이 큰 돈이지만 웬만한 베이비시터도 그 정도 돈이고, 베이비시터는 오직 아이만 봐주시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아이 자면 틈틈이 집안일도 해주세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사회적 커리어를 포기하는 게 싫었어요. 만약 친정엄마가 안 된다고 하셨으면 베이비시터랑 가사 도우미까지 써서 월급이 남아나지 않더라도 일을 했을 거예요. 남편과도 엄마에게 드리는 비용이 적당하다고 합의를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난리시네요. 네 남편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시터 비용으로 친정엄마한테 200이나 갖다 바치냐고요. 그리고 친정엄마도 너무 하신다면서 어떻게 외손주 봐주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냐고 하시는 걸 겨우겨우 진정시키느라 힘들었네요. 정말 그 돈이 아까웠던 건지 모르겠는 게, 시어머니께서 차라리 집도 가까운 자기를 부르지 그랬냐면서 한 달에 200이면 요즘 젊은 애들 웬만한 월급 아니냐고 아쉬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남편이 잘 막아줬어요. 시어머니더러 엄마가 우리 집 와 있는 것보다 장모님이 와 있는 게 저한테 덜 불편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장모님은 집에 계시면서 아이 봐주시고 빨래 반찬까지 다 해주신다고, 엄마는 살림하기 싫어하지 않냐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장 할 말이 없었는지 잠시 동안은 조용하셨네요. 그렇게 몇 달간은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건은 벌어졌어요. 신우이가 혼전 임신을 해서 집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임신 3개월 정도 됐다는데, 처음엔 숨기다가 배가 점점 숨길 수 없을 만큼 불러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털어놓았나 봐요. 신우이 전문대 나와서 취업 준비한답시고 탱자탱자 놀다가 얼마 전에 마지못해 작은 소기업의 사무직으로 취직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혼전 임신이라뇨.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임신부터 했다는 게 염려스러웠어요. 걱정만 됐지 저한테 피해가 올 줄은 몰랐죠. 시댁이 부유한 편도 아닌데 결혼은 무슨 돈으로 시킬 거며 애 낳고 키우는데도 돈이 들어갈 텐데 뭐 시댁에서도 생각이 있겠지 했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500만 원 받은 게 전부였거든요. 남편이랑 제가 모아둔 돈이랑 친정 지원으로 결혼한 거예요. 집도 전세 대출 받아서 다달이 이자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댁에서 갑자기 저를 호출하셨어요. 회사에 조퇴하고 시댁에 갔더니 남편은 없고 시부모님이랑 신우이만 있더라고요. 왜 남편도 없이 저만 불렀나 했는데 목적은 돈이었네요. 신우이 임신까지 해서 결혼하는데 오빠 부부가 얼마나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셔서 너무 놀랬어요. 제가 당연히 돈을 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축의금 정도는 넉넉히 내려고 했다. 아니면 뭐 아기 유모차 정도는 사줄 수 있다고 대답해드렸더니 얘가 뭔 소리 하냐는 거예요. 하나뿐인 여동생 시집 가는데 꼴랑 그것만 해오냐면서 축의금 얼마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제가 능력되는 한에서 정성껏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생각했던 대로 200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옆에서 신우이가 꼴랑 200? 이러면서 어이없어하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친정엄마한테 애 봐주는 비용으로 매달 200씩 턱턱 주면서 동생 결혼에 200 주고 입 닫겠다는 거냐고 하시네요. 가족 축의금으로 그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저희 형편에 그 정도도 많이 드리는 거다. 저희 엄마는 노동의 대가로 그 수준에 맞는 급여조로 드리는 거고 축의를 얼마나 하길 바라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말, 신우이 신혼집 마련해야 하는데 전세는 갈 형편이 안 되니 월세라도 큰 집을 얻어야 하는데 보증금을 대라는 거예요. 더더러요. 무슨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게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선심 쓰듯이 3천만 받겠다고, 그 이상은 자기들도 부담스럽다고 3천이 적당한 것 같다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뺨을 치더라고요. 무슨 내 돈 맡겨놨나? 그리고 우리가 왜 신우이 신혼집 구하는 돈을 보태줘야 하는지요. 저희가 뭐 모아둔 돈이 3억 정도 있어서 돈이 차고 넘치면 3천 쿨하게 보태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도 한 달 벌어서 근근히 먹고 사는데 3천이라뇨. 3천이면 차 한 대 값이에요. 지금 저희 부부 10년 가까이 된 차 한 대로 제가 출퇴근하고
차 한 대 더 마련할 여유가 없어서 제 남편은 2시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합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는 일어나야 할 것 같아서 아이 핑계대고 집으로 갔네요. 뒤에서 신우이가 꽁얼거리더라고요. 자기들은 애 낳고 전셋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자기 안 도와준다고요. 끝까지 어이가 없었지만 개판 날까봐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죠. 지금 신우이 임신해서 결혼하는데 우리더러 3천이나 내라고 한다. 우리가 돈이 어딨냐고, 왜 그러시는 거냐고 했죠. 남편은 진정하라며 자기가 시댁에 얘기해본다고 저더러 일단 집에 가서 쉬라고 했네요. 그 사이에도 신우이랑 시어머니한테 문자 폭탄 맞아서 쉴 수도 없었지만요. 저더러 자기는 아이 낳고 친정 엄마한테 200씩 턱턱 내어주면서 같은 엄마가 된 처지에 심보 곱게 쓰라고 막말을 하네요. 아니 저는 결혼자금 열심히 모아서 제 능력으로 대출받고 아이도 계획해서 낳은 거예요. 자기야말로 생각 없이 살다가 피임도 안 하고 덜컥 임신한 거면서 피곤해서 씹고 남편이 잘 마무리하고 오겠지 하고 집에서 엄마랑 아기 보면서 TV 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돌아온 남편 엄마 몰래 저를 안방으로 부르더니 자기 여동생한테 3천 그냥 주면 안 되냐고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 미쳤냐고, 우리가 당장 3천이 어디서 나와 그랬더니 대출 받재요. 진짜 기가 막혔죠. 신우이 축의금 주려고 대출까지 받자네요. 그래서 대출 받고 또 3천은 언제 갚고 우리는 돈 언제 모으냐고, 이제 애도 크면 돈 들어갈 때 수두룩한데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장모님 200만원 드리는 거 이제 그만 드리고 그걸로 갚으면 금방 갚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엄마가 애 안 봐주면 나더러 다시 휴직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당신 육아 휴직이라도 할래? 우리 혼자 벌면 애 못 키워. 그랬더니요, 장모님이 계속 애 봐주시면서 돈 안 받으시면 되잖아 이러네요.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노동력은 뭐 공짜니? 하고 소리를 빽 질렀더니 처가는 그 200 없어도 노후 준비 다 되셨잖아 이러는 거예요. 진짜 처가 희생시키고 지네 가족만 위하는 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더 목소리 커지면 엄마가 들을까봐 심각하게 한마디 했네요. 우리 엄마 줄 돈 뺏어서까지 네 여동생 돈 주고 싶음 네가 나가서 그만큼 돈 더 벌어와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뭔 말을 그리 하냐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애 낳았다고 이혼 못할 것 같지? 나는 고쳐 쓰는 거 못해. 너 못 고칠 것 같으면 쿨하게 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라고 하고 베개 들고 나와서 잤어요. 다음날 시어머니랑 시누이 찾아와서 시어머니가 200 자기 달라고 친정엄마 내보내고 자기가 애 봐줄 테니 3천만원어치 일시불로 시누이 주고 자기가 몸으로 때우겠다네요. 마침 저희 친정엄마는 주말이라 집에 가셔서 안 계셨기에 망정이었죠. 남편은 엄마가 무슨 애를 봐 이러고, 시누이는 친정엄마도 하는 걸 우리 엄마가 왜 못해? 우리 엄마가 더 잘하지 이러고 있고, 시누이도 웃겨요. 지가 3천 받으려고 지네 엄마 며느리 집에서 애나 보게 하려고 같이 찾아왔다는 게. 그래서 저도 독하게 마음 먹고 저도 돈 주고 일 시키는 입장이니 그럼 오늘 한번 연습해보시라고 앞치마 가져다 시엄마한테 던져줬네요. 시어머니 열받는 거 보였지만 돈 때문에 앞치마 주섬주섬 입으시고, 앞치마 입자마자 제가 애포대기에 싸서 엎혀드리고 바닥 좀 닦으라고, 저희 엄마가 맨날 바닥 닦으신다고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바닥 걸레질 하시더라고요. 대충 걸레질 끝내고 음식 좀 하시라고 애 이유식 만들라고 시키고, 신누이는 그건 새언니가 하라는데 저는 베이비시터 기본적으로 애 이유식은 자기가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강제로 이유식도 만들게 시켰네요.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 마지막으로 쓰레기 봉투 분리수거할 거 잔뜩 쥐어주고 쓰레기 버리고 오시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결국 폭발해서 쓰레기 봉투 다 집어던지고 집에 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등에 대고 오늘 하신 일수당은 계좌로 보내드리겠다고 비아냥거렸는데 얼마나 얄미우셨을까요? 아무튼 제가 독하게 시어머니 씹살이 시키고 나니 시어머니가 애 봐주겠다는 소리는 쏙 들어갔고요. 결국 강경한 제 태도 덕분에 남편은 다시는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못 꺼내게 됐고요. 제 눈치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 전화도 다 차단시켰고요. 남편이 알아서 시댁에 이제 그 소리 좀 그만하라고, 안 그럼 자기 이혼당한다고 난리치고 왔다나봐요. 일도 크게 안 생겨서 다행이죠. 그래도 이번 일 계기로 남편한테 강하게 인상 심어준 것 같아 좋네요. 시자 짓하면서 저 괴롭히면 애 데리고 이혼할 거라는 말은 진심이었는데 그거 눈치채고 알아서 설설 기네요. 완벽한 사이다는 아니지만 이만큼 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이에요. 남편과 깨를 볶으며 신혼을 즐기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이 달콤한 신혼생활을 깨뜨려버린 사건이 있었답니다. 제 남편 본가는 포항이에요. 신혼집은 서울이고요. 저는 친정도 서울이에요. 남편은 대학을 서울로 와 서울에서 취업까지 해서 여기에 정착을 한 케이스예요. 저희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각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요. 둘 다 직장이 서울이어서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서울에 아파트를 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저희 외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아파트 중 하나를 전세로 들어와 살게 되었죠. 할아버지 집이다 보니 할아버지께서 손녀딸 결혼해서 산다니까 그냥 엄청 싸게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세를 놓아주셨고 이 전세금도 저희 엄마 아빠가 지원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했죠. 혼수는 남편이 해왔고요. 아마 이 아파트는 외할아버지가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 물려주시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금 오를 걱정이나 전세 만기돼서 새 집으로 이사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였죠. 아파트는 32평형,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예요. 둘이 살기에 작지 않고 나중에 아이가 생겨서 아이 키우기에도 좋은 사이즈의 아파트예요. 방 3개 중에 하나는 안방으로 쓰고 하나는 남편 서재, 그리고 하나는 제가 그림 그리는 작업실로 쓰고 있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집에서 디자인 작업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하고서도 남편이랑 부딪히며 살아야 하나 했는데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이 있어서 저희는 권태기도 없이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2번쯤 오셔서 저희 집 구경을 하셨는데 그때 가족들이 집이 너무 좋다고 했었어요. 서울에서 이런 집은 가격이 얼마나 하냐고 그러시고 시세를 말씀드리니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지셨네요. 시누이들도 서울에서 이런 집에 살고 싶다고. 사실 저희 집에서 한강이랑 한강대교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 뷰는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문제는 겨울, 수능 시험이 끝나고부터 시작됐네요. 남편의 막내 동생이 저희 결혼하기 전에는 고등학생이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을 붙었대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막내 시누이가 서울에 어디 대학을 합격했다고 너무 장하다고 자랑을 하시길래 저도 가족이니까 좋은 마음에 어머님 너무 기쁘시겠다고 시누이가 머리가 좋아서 대학도 서울로 오고 아주 잘 됐다고 기분 맞추어 드렸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애가 늦둥이 딸이라 포항에서 끼고 살 수도 없고 대학 다니려면 서울에서 자취를 시켜야 하는데 애도 너무 무섭다고 그러고 자기도 마음이 안 내킨다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학교는 다 기숙사들이 잘 되어 있다고 포항이면 기숙사 무조건 100% 붙을 거니까 기숙사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했더니 아니 자기 귀한 막내딸을 어떻게 생판 처음 보는 다른 아이들이랑 섞어서 생활하게 하냐는 거예요. 저는 시누이가 딸이니까 높아심에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어머니 요즘엔 여자 남자 다 건물 따로 지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기숙사 보내는 게 자취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그리고 학교랑 가까우니 공부하기에도 시간 관리 잘 될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제가 하지 않으니까 계속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다가 결국 너희 집에서 당분간 맡아주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당장 대답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숙사가 떨어져서 살 집 구하기 전 몇 달 정도 우리 집에서 지낸다면 당연히 시누이 저희가 데리고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기약 없이 같이 살아야 한다면 저는 그건 싫거든요.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어머님한테 이야기 들었냐? 나는 한 달, 2달도 아니고 내내 같이 살 순 없다. 어머님께 잘 말씀드리고 기숙사나 원룸 알아보라고 했어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1절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시누이한테 문자가 왔네요. 언니 저 혼자 사는 것도 무섭고 잘 모르는 아이들이랑 단체 생활하는 것도 자신 없는데 언니네 집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언니 거기 언니만의 집 아니고 우리 오빠 집이기도 한데 왜 언니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냐고 오빠는 된다고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한강 보이는 서울 아파트에서 살게 됐다고 온갖 자랑을 다 떨어놨는데 어떻게 이제 와 기숙사에 들어가냐. 제가 자꾸 씹으니까 전화해서 펑펑 울면서 자꾸 조르는 거예요. 남편한테 시누이한테 전화 왔는데 오빠가 같이 살자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물었죠. 남편은 어버버거리면서 아니 자기 동생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좀 데리고 살면 안 되냐, 애가 어린데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20살이면 성인이고 다른 또래 애들 다 서울로 대학 오면 혼자 자취하고 다 그렇게 씩씩하게 잘 산다, 왜 자기 동생만 그렇게 어린애 취급을 하냐, 그게 더 애한테 안 좋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다른 집 아이들이랑 자기 동생이랑 갔느냐면서 집에 방도 남아도는데 방 한 개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방이 3개밖에 없는데 무슨 방이 남아돈다는 거냐, 오빠 서재라고 부르는 게임만 하는 저 방 아가씨 쓰라고 주라고. 그럼 그랬더니 자기 방을 왜 주냐요. 그럼 무슨 방에 아가씨 드릴 건데 했더니 제 작업방을 들먹여요. 그 방에 있는 책상이랑 타블렛 같은 거 다 거실로 빼내고 저더러 거실에서 일하면 되지 않냐요. 그 방이 안방 다음으로 제일 큰 방이거든요. 지 거는 양보 못하고 지 동생인데 저더러 제 방을 내놓으라니요.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내 작업방까지 희생하면서 아가씨한테 내주고 싶지 않다. 오빠 방은 안 내놓으면서 왜 내가 일하는 방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고 한바탕 싸움을 하고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남편은 다음날 아침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출근했네요. 저도 물러서지 않고 있으니 또 시어머니, 시누이한테 돌아가면서 전화가 와요. 일하고 있는데 일도 못할 정도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남편 일하는 서재를 왜 주냐, 너 그림 깨작거리는 거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독방까지 차지해가며 그림을 그려대냐고, 그 방 치우고 시누이 침대랑 책상 들이면 딱 좋지 않겠냐고 계속 막무가내셨어요. 진짜 빌어도 들어줄까 모자랄 판에 누구한테 집을 맡겨놓았는지 무조건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제 집에 남편 여동생까지 드릴 생각도 여유도 없으니 굳이 한강이 보이는 서울 한복판 아파트에 시누이 살게 하고 싶으면 빚을 내서 옆 아파트 사시라고, 그러면 제가 새언니 된 도리로 자주 들여다보긴 하겠다고 했네요. 그러니 아파트 하나 가지고 더럽게 유세냐면서 어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냐면서 시댁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되먹은 며느리가 따박따박 말대꾸하냐고 혼내시는 거예요. 시댁이 무슨 얼마나 대단한 시댁이라고 저한테 소박 맞고 싶냐고까지 하셨어요. 진짜 웃겨가지고. 네, 차라리 소박 놓아주세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지 이렇게 들들 볶이려고 결혼한 거 아니니까요 하고 끊었네요. 시댁 전화 다 차단하면서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나 시댁에서 소박 맞았으니 내 집에 이젠 안 들어와도 된다고 문자 보내놓았더니 남편이 퇴근 시간도 안 됐는데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 들어왔네요. 왜 그러는 거냐며 이혼하자는 소리냐며 매달리네요.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라고 했다고,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시집살이 할 바엔 그냥 빨리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협박조로 시댁에서 먼저 이혼 얘기 나왔는데 제가 덥석 보니까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네가 나 같은 여자 운 좋게 만나서 돈 한 푼도 없이 매일 한강뷰 보면서 밥 먹고 잠잘 수 있게 해주었더니 이젠 지 여동생까지 나더러 먹여 살리라고 하냐고 분수에 맞지도 않아도 입혀줬더니 기고만장해져서 아주 더 큰 거 내놓으라고 하는 꼴이 우습다고, 원래대로 네가 있던 밑바닥으로 가서 살으라고, 혼수 다 필요 없으니 냉장고 쇼파 다 가지고 나가 살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 잡고 두 손 싹싹 빌면서 제발 쫓아내지 말라고, 자기가 복에 겨워 잠깐 사리 분별이 안 될 것 같다고, 시누이 들어와서 살게 하는 일은 없던 일로 해달라고 질질 짜더라고요. 제가 주워줬던 것들 버리기는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 버릇없다 하는 시댁이랑은 일절 교류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시댁 가도 나는 안 갈 거라고, 그렇게 하겠다면 나도 묻고 살겠다고 했더니 무조건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은 시댁 전화 다 차단해놓고 제 멋대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저한테 빌빌 기면서 제 눈치 보면서 시댁 알아서 자기 선에서 커트하면서 살고 있고요. 시누이는 뭐 결국 기숙사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알아서 잘 살겠죠. 기숙사가 감옥도 아니고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사건이 저에게 시댁이나 시집살이를 없애준 것 같다 나름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네요. 친구들이랑 친정에서는 저더러 독종이라고 하는데 시집살이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 절 보면서 부럽다는 소리도 많이 해요. 다행이죠 뭐. 남편에게도 결혼했어도 잘못하면 헤어질 수 있다라는 본보기를 만들어줬네요.